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해보느냐. 자, 그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나라는 하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것, 그죠?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나는 이 지구상에서, 그죠? 아주 미세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실에 하나의 떠도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가끔가다 하면 합니다. 그죠? 예. 하지만 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달리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서서, 그죠? 예. 바로 지구를 밟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그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 지구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일까? 한 번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지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인터넷 수능, 자, 독서 지문 영역, 어느덧 제10강 마지막 4번째 파트까지 왔습니다. 됐나요? 예. 이제 우리는 뭐 남았다? 그래, 이후에 12강 내용 맞나? 예. 그거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네요. 자,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교재 몇 페이지 펴볼까요? 그래, 184페이지. 됐습니까? 네. 자, 184페이지 지문 단락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21세기 앞에다가 1화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셰플리와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본래 밝은 별이라 하더라도 앞에다가 4,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러한 방법에 따라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더라라는 거. 지금 단락을 나누다가 보니까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네요. 셰퍼드 맞습니까? 아니면은 뭐 별, 본래 밝은 별 됐습니까? 예, 뭐 병광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 가만히 살펴보니 셰페이드 병광성 여기서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작년 여러분들 EBS 교재에 나왔었죠. 바로 지구와 별 사이의 어떤 밝기, 그 다음에 거리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문이었더라라는 것 됐니? 그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체크하고 넘어가자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손 펜 들고 됐니? 오케이.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은하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많이 접근해봐서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맞죠?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돼버렸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요. 각각의 은하는 약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와, 헤아릴 수도 없어.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수많은 은하 중에, 그래, 하나일 뿐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하지만 다시라 세먹강 쳐놓고 역전 나왔네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 달리 말한다면은 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은하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각각의 은하 안에는 뭐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죠? 예. 그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 이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밖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무릎 나왔네요. 다시 또 깡 쳐놓고요. 그 부분 밑줄 쫙 쳐놔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죠?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물음을 제기했느냐? 이 물음이죠. 자, 우리 은하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계를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 은하 외에 됐나요? 예. 또 다른 어떻게 은하가 예, 존재하고 있음을 됐습니까? 예, 존재하고 있음을 도대체 어떻게 그래 알았느냐라는 것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의문을 뭐라고 제기했더라라는 것 됐니? 오케이.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 우리 지구,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의 그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 맞나요? 예, 그 하나의 과정을 뭐 하겠어? 그래, 서술해 나가겠죠. 됐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보면 되겠다?
것이다. 그래, 논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이후에는 바로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한 일종의 방법적 측면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그래, 설명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은하 밖에 다른 은하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한 일종의 의문 제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겁니다. 자, 어떻게 가볼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헨리 다시 돌아오니까 쳐놓고요. 체크.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왔죠? 예측했던 혜성이 1758년 다시 돌아오니까 쳐놓고요. 체크. 되겠습니까? 시대연도 나왔으니까 체크해달라 그랬어. 1758년에 실제로 나타나면서 18세기에는 18세기 다시 돌아오니까 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혜성 찾기가 크게 유행하였다라는 것. 됐니? 그러니까 헨리가 1758년에 혜성이 다시 어떻게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는 야, 혜성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 18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거.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천문학자 메시에 다시 돌아올까? 앉혀놓고요. 체크.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단락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 메시가 아니라 메시에예요. 됐습니까? 예. 자, 축구 선수는 좋겠잖아요. 뻥 이래 됩니까? 예.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메시에는 혜성과 헷갈릴 수 있는 천체 목록을 작성해서 사람들이 쉽게 혜성을 찾게 하였더라라는 거. 그럼 달리 말한다면은 혜성과 그죠? 예. 혜성이 아닌 것에 무엇을 그래 전체의 목록표를 작성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혜성이에요, 이것은 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혜성이 아닌 것을 혜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라는 일종의 하나의 표를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그러나 다시 세모까지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 목록 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성 모양의 성운이 있었는데 이 성운은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초 대동까지 쳐놓고요. 체크 됐나요? 20세기 초까지 그 정체와 위치를 알 수 없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더라라는 거. 그러면 다시요. 메시에가 사람들에게 준 그러한 전체 목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더라라는 거야. 일종의 나선 모양의 성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체를 알 수가 없었어. 그것이 언제까지? 그래 20세기 초까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록의 하나의 나선형 성운의 무엇에 대해서 그래 정체에 대해서 됐습니까? 예,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왔다? 논란을 야기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니? 오케이.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셰플리 다시 또 깐쳐놓고요. 체크. 사람이 나왔네요. 누가 나왔습니까? 셰플리라는 인물이 나왔네. 맞니? 오케이. 자, 셰플리는 이 나선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라고 주장했고 됐니? 예. 자, 누구요? 커티스 다시 또 깐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또 사람 이름 나왔네요.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 커티스라는 인물이 나왔네. 맞죠? 예. 이 커티스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라고 주장했더라. 그렇다면 다시요. 앞에 메시에의 천체 목록에서 나선형 성운의 어떤 정체가 논란이 됐는데 셰플리는 이 나선형 성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우리의 뭐라고요? 은하 내에 존재한다라고 봤고 커티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은하 밖에 어떻게 존재한다고 봤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논란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찾고 들어가 있는 거야. 맞니? 예.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셰플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은하를 우주 전체로 생각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은하 외에 다른 은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맞나? 예. 그러나 다시요. 세모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커티스를 포함한 몇몇 천문학자들은 바다에 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듯이 비교 방법이겠죠. 그죠? 예. 우주 공간에도 그 섬들과 같은 수많은 은하가 어떻게 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내용 정리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메시에의
전체 목록에 나타나 있는 나선형 성운의 정체에 대한 논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예.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요? 셰플리, 그 다음에 커티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셰플리는 이 나선형 성운의 운하는 나선형 성운을 가지고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봤고, 커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셰플리와 커티스의 이러한 논쟁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지, 우리 은하 밖에 있는지, 맞죠? 예. 거기서 나타나는 일종의 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했더라. 됐습니까? 예. 왜? 당시 우리 은하의 크기는 16만 광년 정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알면, 달리 말하면 16만 광년 이전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걔는 어디에 속하겠어? 우리 은하에 속하겠죠. 하지만 16만 광년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걔는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밖의 또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알면은 이것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인지 아니면은 안에 있는 천체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더라 라는 것. 됐죠? 예. 자, 결국 나왔습니다. 다시 또 깐쳐놓고요. 이것을 매듭 지어주겠네요. 자, 누가? 이 논쟁은 허블 다시 또 깐쳐놓고요. 체크. 그래. 허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천체 만원경을 만든 사람이었더라. 그죠? 예. 자, 이 허블의 관측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끝낼 수가 있었더라. 그러면은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선형 성운의 정체에 해당되는 논란을, 맞습니까? 예. 논란을 어떻게? 그래. 끝냈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종집을 지었다라는 말이겠죠? 그것을 끝낸 누구? 허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허블이 어떻게 해서 이 논란을 끝냈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되겠나요? 예.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의 직경 2.5m 만원경으로 나선 성운 안에 있는 셰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를 관측해서 셰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등급을 뭐 했다? 알아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야, 다시 말하면은 나선형 무엇? 그래. 성운 내에 그죠? 뭘 찾아냈어? 그래. 셰페이드. 됐습니까? 예, 셰페이드 변광성의 됐나요? 변광성의 무엇을 파악해냈다라고요?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변광 주기를 관측해서 절대 등급. 됐습니까? 예, 이 변광성의 절대 등급을 뭐 했더라? 그래, 파악했더라. 자, 이게 무엇일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알아낸 절대 등급과 또 겉보기 밝기의 차이. 야, 이것과 그 다음에 무엇? 겉보기 밝기. 됐습니까? 예. 이것의 무엇으로서? 그래, 차이로서. 맞나요? 예. 그래서 셰페이드 변광성까지 무엇을 알 수 있었다? 그래, 거리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은 거기에 있는 무엇을, 그래,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선형 성운이라는 것이 16만 광년. 됐습니까?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지구 은하일 것이고, 그것을 넘어간다라면은 우리 지구 은하가 아닌, 달리 말하면 우리 은하가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은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됐니? 그래서 어떻게요? 거리를 알아냈어. 야, 거리가 얼마 되는데? 예.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제시는 안 해놨네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어디에 나오겠니? 그래, 요 내용은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겨주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앞서 나선형 성운의 정체에 대한 논란을 끝낸 뭐라고요? 허블. 됐습니까? 예. 아니면은 허블에 의해서 나선형 성운의 정체 논란이 끝남.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서 허블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논란을 끝낸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략적으로, 다시 말하면 개괄적으로 대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래 도대체 절대 등급이 도대체 뭐냐 또 겉보기 밝기가 뭐냐 이 둘의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이것에 대한 즉 방법에 대한 뭐가 나올까 그래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왜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독서 질문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과생도 존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하지만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은 지구과학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라는 거야 그죠 예 자 지난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전공이 뭐라 그랬어요 국문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저는 과학 아닙니다 저는 사회탐구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것은 국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네 번째 단락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래 갑니다 밝은 별이라 하더라도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별로 관측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어두운 별이라 하더라도 지구 가까이 위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밝게 관측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별들은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 밝기 자 미칠까요? 우리 눈에 보인 밝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겉보기 밝기라 그러네요 겉보기 밝기 다시 네모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아하, 자 여기서 개념 정리하고 들어가자. 자 뭐 나왔니? 겉보기 밝기라고 얘기했다. 겉보기 밝기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우리의 눈에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보인 밝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겉보기 밝기라 그래. 됐니? 자, 그래서 이 겉보기 밝기만으로 별의 실제 밝기, 밑줄 볼까요? 별의 실제 밝기 밑줄 쫙 쳐놓고요. 별의 실제 밝기인 절대 밝기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 자 여기에 절대 밝기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거기에 대한 정의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별의 뭐라? 그래, 실제의 밝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맞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절대 밝기라고 이야기하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원래 굉장히 밝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두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 됐습니까? 아니면 원래는 어두운 별이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밝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 그 밝기, 겉보기 밝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별의 실제 밝기라는 절대 밝기라는 것을 우리는 뭐에 부르겠다? 그래,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따라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별들의 절대 밝기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별들을 10파섹의 동일한 거리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별의 밝기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밑줄 쫙 쳐놓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절대 등급이라고 한다. 절대 등급 다시 네모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됐나? 자, 뭐에 대한 정의 나왔다고요? 그래, 절대 등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래, 정의를 내려놨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별들의 무엇을 절대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 별들을 10파섹은 얼마 된다고요? 3.32광년이 1파섹이니까는 10파섹은 32광년 정도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것의 동일한 거리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별의 밝기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래, 절대 등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절대 등급에 대한 정의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갈게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등급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어두우냐? 아니요,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자, 즉 나왔네요. 다시 또 깡 쳐놓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계속 미칩니다.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은 겉보기 밝기의 등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겉보기 등급을 우리는 뭐라 그러자? 그래, small m이라고 이야기하자. 됐나? 예. 그 다음에 절대 등급, 절대 밝기의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그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대문자 m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다가 절대 등급을 마이너스 해보니까 됐나요? 얼마 나온다고요? 그래, 0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 바로 10파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 지구에서 기준이 되는 하나의 것을 만들어놨죠? 그것을 뭘로 본다? 10파섹이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또, 자, 스몰 m이 겉보기 등급이 뭐보다 크다면은 절대 등급보다도 크다면 어떻게 됐니? 그래, 바로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그래, 얘는 멀리 있는 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역으로, 자, 겉보기 등급 m이, 자, 절대 등급 m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18색보다 가까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있는 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됐나? 예. 자, 그렇다 그러면 네 번의 단락에서는, 자, 앞서서, 자, 허블이 바로 저 나선형 성운이 우리의 은하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의 논란을 종지부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찍었다 그랬지? 절대 등급으로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겉보기 밝기로서 그것의 차이를 통해서 거리를 확인했고, 그래서 그 논란을 끝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 그것에 대한 설명을 네 번째 단락에서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 갑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셰페이드 변광성이 있는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가 와우 얼마라고요? 약 90만 광년이다. 90만 광년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90만 광년이니까 앞에서 우리 은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거리가 16만 광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은 16만 광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머니까 결국은 걔들은 달리면 저 나선형 성운은 우리 지구, 달리면 우리의 은하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하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90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직경보다 훨씬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결국 깐쳐놓고요. 밑줄자. 나선 성운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에 이미 밝혀진 것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거 밑줄 쫙 쳐놓고요. 자, 감독님 저 앞에 잠시 오세요. 자, 우리 은하 외에 다른 은하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물음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왔더라? 그래, 네 번째 단락에서 나왔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감독님 다시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이로써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라고 믿으며 우주의 크기를 16만 광년 정도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했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인식을 했겠니? 그래, 우주는 엄청나게 크구나.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은하가 또 존재하는 반면 또 다른 은하도 존재하고, 맞나?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은하 속에서 우리 지구는 또 하나의 별이더라 라는 거죠. 이래 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가 되어 이래 됩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나 개인이라는 하나의 존재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인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됐나요? 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맞습니까? 나선 성운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였으며 현재는, 자, 네모 찾아볼까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른다. 안드로메다 은하,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드로메다에서 온 공주 이야기도 있었던 거야. 됐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죠? 예. 자, 하지만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밑줄 놓기 바랍니다. 허블이 측정한 거리도 정확한 것은 아니었더라. 왜? 오늘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는 와우, 얼마나 되는데요? 250만 광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야. 됐나요? 예.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래,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마지막 다섯 번 단락에서는 우주의, 됐습니까? 우주에 대한 무엇이, 그래, 인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달라졌음을, 됐나요? 예. 달라졌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러한, 달리 말하면은 방법은 하나의 일종의 의의라고 잡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우주에 대한 인식을 확연하게 달라났다. 그러니까 달라졌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 정리는 다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까? 문제 들어가 봅시다. 그죠? 예.
자,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실력 문제 바로 갈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몇 줄자? 일치, 불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선택지 1번, 2번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었다. 두 번째, 허블은 당시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다. 자,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만은 맨 마지막 우리 5번째 단락에 있었죠. 그죠?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자, 90만 강년으로 우리 은하의 직경보다 훨씬 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나선 성운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바로 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나선 성운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였으며 현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 내용 하지만 다음에 허블이 측정한 거리도 맞죠? 예, 실제는 얼마라고요? 그래 맞지가 않더라. 250만 광년이었더라. 실제로는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택지 1번, 2번은 같이 여러분들 연결시켜서 보면은 아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택 3번 갑니다. 허블의 관측을 통해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잠깐만, 요건 좀 이상하다.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 잠깐 볼게요. 셰플리와 커티슨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선 성운까지 거리를 알아야 했는데 당시에 우리 은하의 크기는 벌써 16만 광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알면은 이것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인지 안에 있는 천체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누가 측정했다는 거야? 허블이 측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허블의 관측을 통해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처음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그 이전에 우리는 16만 광년 정도 된다고 벌써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 됐나? 그렇다면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선택지 4번, 5번 같이 볼게요. 20세기 초 다들 깐쳐놓고요. 다른 은하의 존재 여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다. 다섯 번째, 메시에 다들 깐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사람이 나왔죠? 앞에 체크됐네요. 자, 메시에가 작성한 천체의 목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모양의 성운이 있었다. 어디 보시면 나오겠습니까? 그래,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잠깐 볼게요. 천문학자 메시에는 해성과 헷갈릴 수 있는 천체 목록을 작성해서 사람들이 쉽게 해성을 찾게 했는데 그 목록 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모양 성운이 있고, 그죠? 이 성운은 20세기 초까지 그 정체와 위치를 알 수 없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렇다면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 중 바른 것만을 묶은 것은 이래 돼 있네요. 자, 보기에 보니까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의 표가 나와 있네. 자, 감독님 잠시만요.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잠시만 좀 지울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각각의 별들의 것을 제가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A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저희 겉보기 등급 얼마라고요? 1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절대 등급 얼마라고요? 5 됐습니까? 그럼 무엇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래, 절대 등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예.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되겠지만은 절대 등급이 더 크다라는 것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맞나요? 예. 10파섹보다 어떻게 해요? 그래,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뭐가? A라는 별이 됐니? 자, B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봤더니만은 겉보기 등급 2 됐습니까? 절대 등급 2 됐나요? 얘는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0 이래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 된다고요? 그래, 10파섹의 거리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C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겉보기 등급은 얼마가 된다고요? 4 됐습니까? 예.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된다고요? 5 됐나요? 예.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절대 등급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10파섹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있다라는 것 확인되겠네. 맞습니까? 예. 자, D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겉보기 등급 6 됐나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 얼마? 1 됐나? 그럼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10파섹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뭐 해볼까? 그래, 밑에 선택지 기억, 니은, 리을 살펴볼게요. 자,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어떻게 된다고요? D이다 해놨네. 자, 지구와 가까운 별은 얼마? D라고 얘기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지금 D는 어떻게 된다고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도 어떻게 돼? 커. 그렇다면은 10파섹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D가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네. 맞나? 그렇다면은 기억은 어떻게 된다고요? X.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자, C는 실제
C의 밝기보다 더 밝게 보이는 별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C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겉보기 등급의 밝기가 절대 등급보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작다. 그렇다면은 자, 겉보기 등급의 밝기가 작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실제 밝기보다도 얘는 우리 눈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밝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렇다면은 니은의 내용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뒤에 갑니다. A는 C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별이다 라고 얘기했다. A는 어떻게 한다고요? C보다 됐나요?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별이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겉보기 등급의 차이와 절대 등급의 차이가 어느 것이 더 차이 난다고요? 얘가 더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A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나요?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얘는 뭐라고요? 그래, 절대 등급이라 그랬잖아. 됐습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 그런데 얘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겉보기 밝기가 이 정도 되고 얘는 겉보기 밝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달리 말한다면 이렇게 하니까는 오히려 얘가 마이너스 4,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등급의 밝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니을 갑니다. 지구에서의 거리가 18세기에 가장 가까운 별은 어떻게 된다고요? B다. 잠깐만. B는 가만히 보니까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마이너스 시키니까 얼마라고? 0. 그러면 이 0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 18세기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답은 어떻게 된다? 그래, 니은하고 리을 잡아주면 되겠네. 그렇다면 선택지 5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기억을 통해 당시의 과학자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라고 얘기했다. 기억 내용 갑니다. 셰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오케이. 자, 셰페이드 변광성의 절대 등급을 알아냈어.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 잠깐 볼게요. 세 번이 달라게 맨 마지막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낸 절대 등급과 겉보기 밝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 한번 보자. 셰페이드 변광성까지의 무엇을 알 수 있었다? 거리를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다시요. 셰페이드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였지? 90만 광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그랬었지? 16만 광년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선형 성우는 우리 지구 밖에 뭐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은하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예. 그래서 13번 문제는 몇 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선택지 5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밑줄 긋기 문제는 그 앞뒤의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 살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나와 있던 하나의 관계.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풀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